롯데는 합니다. 개인의 희망에서 사회의 동력으로 다시 내일의 희망으로 함께의 가치를 키웁니다. 롯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6월 전국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아파트 3만 8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선으로 올 상반기 미뤄졌던 분양 사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재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후 주변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5년 내 공적 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급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이상 과열 조짐에 전셋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인근 전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간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 113 대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북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용산 한남 3구역 재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변경안에 따르면 남산자락 구롱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물 최고 높이가 당초 29층에서 22층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2년 연속 5% 이상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명동 등 비싼 토지의 경우 지가 상승폭 이상으로 세금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집단대출 규제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수요자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분양을 포기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조사 대상 중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대선 이후에 주택시장이 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조만간 규제 카드가 꺼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시장의 과열 원인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의 완화 그리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좀 거론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 복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의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 동향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부동산 시장 공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시장 개편에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거론을 했었죠. 그만큼 이 전월세 시장이 좀 큰 변화를 맞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볼까요? 네. 자, 우선 6월이 됐습니다. 때 아니게 이제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 것만 봐더라도 일단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제 여름 더위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비수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서울 전셋값 11월 3일 대책 이후 최고치다라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더위하고는 무관하게요.
꾸준히 그 전셋값은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라는 이라는 카드를 좀 꺼낼 것이냐인데,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관련된 공약은 이제 이런 전월세 대책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죠. 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서 세입자가 기존 임대 계약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서 계약 시 전월세 보증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뭐 전월세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해서 마구 시행을 조금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자, 전셋값 이제 급등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임대인 측면에서 봤을 때 4년간 전세가 못 올리게 되기 때문에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분. 또 예전에 이제 89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더니 전세값이 이렇게 17%나 급등했던 거를 들여다본다면 아무래도 조금 마구 이렇게 이런 그 제도를 이렇게 도입해서 시행하는 게 이렇게 썩 순기능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전세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정부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내용을 좀 볼까요? 서울 역세권이라면 틀림없다. 자,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그래도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 1년 동안을 추이를 보니까요. 역세권 단지는 35개 단지 중에서 무려 32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역세권 단지 같은 경우는 10개 단지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1순위에 대한.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역세권이라는 중요도는 꾸준히 늘어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 철도나 지하철 중심으로 500m 내를 얘기하죠. 도보로 한 10분 정도인데, 초역세권이라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중심에서 한 300m 내 도보 한 5분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5분 거리 안쪽에 있는 거라면은요, 보통 이제 다양한 상업 및 업무 활동이 발생하는 핵심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또 초역세권으로 내가 뭐 아파트라든지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일반 주거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비역세권과 비교해 봤을 때는 공급의 희소 가치도 그렇고요. 또 집가 상승에 힘입은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꾸준히 우리가 역세권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셋값 상승에 따른 이 대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전셋값 상한제와 관련된 이 그동안 과거의 경험에 좀 비춰보면 전셋값 급등이라는 이 안 좋은 부작용이 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좀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역세권이다라는 조언까지 좀 해주셨으니까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는 거 필요하겠죠.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저희도 언제나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연락 주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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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 강남구 수서동, 네. 거기를 한 몇 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 작년에 수서동, 무슨 아파트더라? 거기 왜 포스코 아파트 있죠? 포스코 아파트요. 그 좀 바로 옆에, 네. 레미안, 아니다. 수서동 거기 왜 있잖아, 수서 아파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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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사놨는데요. 네. 포스코 말고. 네, 포스코 옆에 혹시 대시양포레 아파트? 예. 네. 그걸 작년에 전세 끼고 사놨는데, 요새 돈이 좀 아쉬워요. 네. 그랬는데 마침 또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팔라고. 네.
근데 또 다른 데서는 팔지 말고 내년에 많이 오르니까 팔지 말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팔까 말까. 네. 자, 수서동에 위치한 대시양 포레 아파트를 작년에 전세를 끼고 좀 갭 투자를 해 두셨는데 지금 네, 좀 팔아야 25평. 할지 25평형 보유하고 네. 계시는데 팔아야 할지 조금 더 보유를 해야 할지 자, 전문가 의견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강남구 수서동에 예. 강남 대시양 포레를 이제 작년에 25평을 전세 끼고 구입을 해 놓으셨는데, 네. 요거를 지금 그럼- 뭐 돈이 필요해서 지금 팔까 말까 고민하는데, 네. 이제 한편에서는 뭐 부동산에서는 자꾸 팔아라. 그리고 네. 어디서는 좀 팔지 말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많이 오른다고. 예. 돈도 많이 많이 오르는 얻어. 부분보다도요. 예. 여기는 지금 급하게 파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라는 부분보다도 순차적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요, 백화점도 없는데. 예. 자,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게 지금 2014년에 그 입주한 787세대짜리잖아요. 네. 자,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아까 포스코가 한 400세대 정도 되니까 합쳐서 한 1200세대 정도가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뭐를 지켜보셔야 되냐 하면 네. 여기가 이제 세곡 이지구예요. 자, 아래 이제 강남구 세곡동에 네.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또 세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해가지고 탄생되었던 것 2차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요. 뭘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냐 하면은 이 수서 이런 지역이 끊임없이 강남권에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고자 한다면 네.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압구정이라든지 반포, 잠원 이런 쪽 청담이라든지 삼성 그리고 방배라든지 서초 이런 지역 모두 다가 조금 대형이 많고요. 또 이렇게 소형이 적은데 반해서 또 가격도 많이 비싸고 또 요 옆에 있는 대치레동이라든지 도곡동도 마찬가지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의 이런 아파트들로 포진돼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수서 일원의 역할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소형 아파트 단지들도 제법 있는 편이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 즉 위에 있는 아까 압구정이라든지 반포라든지 방배라든지 삼성동 뭐 이렇게 대치도곡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형평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적은 비용으로 강남 쪽에서 아까 얘기한 교육과 교통을 다 누리고자 한다면 이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런데 다 아파트들이 노후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신 대시양포레라는 아파트가 요 근처에서 공기도 좋고 또 바로 지하철역이 이렇게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수서 이런 지역에서 살고자 했던 분들이 조금 이렇게 새 아파트다라고 해서 입주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서 이런 지역에 대한 많은 그 수요층의 증가에 힘입어서 이런 새 아파트가 그야말로 노른자위처럼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기 아파트 평형도 25평이 가장 작은데 20평대를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평대나 그 이상 되는 거는 위에 그 다른 강남 지역인데 반해서 이 수서 이런 지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소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수요층은 많고 공급은 작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세금 또 매매금이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는 물건은 딸리고 하니까 파세요라고 하는 거고. 아니, 그 주위가요. 네, 우리는 애들이 없고 이제 두 부부가 사는데. 네, 거기가 산속이에요, 산속. 그래서 공기가 좋아서 학교하고 상관없고. 네, 그냥 공기가 좋아서 살려고 그런 건데. 네. 아니, 자꾸 그러니까는 팔까 말까.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자,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어떻게 보면 조금 행복한 고민이시기도 하는데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서 이런 지역이 이렇게 이제 강남 뭐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덧붙여진다고 생각한다면 수서 이런 지역은 꾸준히
수요층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25평은 급하게 파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근데 지금 부동산에서요. 네. 거기 아파트가 재개발 막 되면 아마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떨어진다고. 그건 팔려면 나중 지금 일이고요. 팔라고. 네? 그건 나중 일이에요. 정말 나중 일. 왜냐하면 네. 지금 이쪽도 재건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재건축이 되려면 일단은 2022년, 23년 요 정도 돼야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재건축 될 수 있는 단지는 없습니다. 이쪽은. 음마 아파트 있잖아요. 예. 어디요? 음마 아파트. 아니, 거기는 여기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치동, 도곡동에 네. 그 집값도 비싸고 평형이 작은 평이 없기 때문에 이 수서 이런 지역으로 몰려든다니까요. 거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그냥 자체로 수서 이런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 당장엔 없다. 그래서 2014년에 이게 이제 입주를 한 거니까 네. 겨우 3년 차 된 거잖아요. 앞으로도 네, 한 그거예요. 2, 3년 정도는 더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만약에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거주 겸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 일원역 근처에 상록수라든지 이렇게 저층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가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재건축을 조금 꾀하고자 한다면은 이쪽의 가격 상승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꾸준히 가격이 한 5, 6년 차 됐을 때 가격이 꾹 차 올랐다 생각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좀 옮겨 타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긴 조금 그 돈은 급하시지만 쓰고 나면 없는 게 돈이라 그래서 부동산에 네. 꾸준히 묶여놓는 게 나중에는 그래도 남겨진 자산이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꼭 팔지 마시고 한 2, 3년 동안은 더 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냥 좀 기간에 좀 시원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2, 3년 정도는 좀 기분 좋게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때쯤 돼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저희랑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자, 매도를 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고민되는 이 내 집, 그리고 내 부동산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이윤환 대표님과 친절하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동작구 대방동 네. 현대아파트 34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여기가 너무 안 올라서 또 살기도 오래 살고 해서 뭐 팔아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또 가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현재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 실제로 거주하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좀 속상하신 것 같아요. 네네. 조금 더 저희 보유를 아파트하고 네, 조금 더 보유를 너무, 해야 할지 그렇죠? 아니면 더 좋은 동네로 좀 이사를 가야 네. 할지 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동작구 대방동에 그 네. 현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현대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네네, 1차예요. 1차 아파트요? 네. 네. 자, 지금 그 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대방 현대 아파트 말씀하시죠? 네네. 자, 94년에 입주한 514세대짜리인데, 네네. 자, 일단은 그 여기서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그 갖고 계신 평형 그리고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죠? 지금 34평이고 한 5억 정도 간다 그래요. 5억 정도요. 네. 혹시 전세는 알고 계신가요? 전세는 뭐 한 4억 4억 정도? 네, 예. 네. 전세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혹시 그 자녀분들 교육은 다 끝냈어요? 네네. 예. 자, 일단은 그 네. 좋은 말씀부터 드려볼게요. 네. 이 동작구 대방동이라는 지역이 그 이 여의도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 여의도 집값들이 워낙 좀 비싸고 뭐 교육, 교통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좋은 덕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약간 집값이 좀 여의도보다는 저렴하고 그리고 네. 교육 환경 또 교통 환경 이런 거를 따진다면 이 대방동이 그야말로 굉장히
수요층들한테는 딱 입맛에 맞는 지역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일단 영등포구 신길동에 비해서 네. 상당히 집값들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뭐 5천 1억 원 항상 더 비싸 있거든요. 네네.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동네가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셔도 이 집값이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94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네. 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과연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라도 좀 개발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면 계속 이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전세금 상승 비율이라든지 매매금 상승 비율이 오히려 좀 뒤처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꼭 내가 애들 교육이다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사실은 조금 방향성을 틀어서 네. 이쪽 서초구 방배동 쪽은 약간 이렇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고요. 네네. 자, 여기하고 멀지 않은 사당이라든지 이쪽 네. 지역을 조금 들여다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물론 저는- 이제 여기 놔둬도 옆에 이제 네.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에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네. 이제 지어져서 저기 된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가격 대비해서 여기가 가격이 좀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들도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아파트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 장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 네. 지역보다는 좀 더 네. 강남 접근성이 높은 그런 지역 7호선 라인배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한번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가양동 그 한강 가양동 현대 쪽이요? 아파트. 네네. 그쪽은 강서구 어떠나요? 가양동 말씀하시죠? 네네네. 그쪽보다는 만약에 그 강서구 쪽으로 가실 거라면 염창동 쪽이 좋고요. 아, 그래요? 네, 지역마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마곡지구 때문에라도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말고서도 마곡지구에 있는 실거주 수요자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입이 되니까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세금하고 매매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곳은 오히려 가양동보다는 염창동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 그래서 그쪽 그러면 가실 거면 염창동 아니면 이쪽을 벗어나서 조금 다른 곳을 생각해 본다면 강남하고 멀지 않은 지역 이쪽을 제가 사당동이나 좀 뭐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당동이나 상도 쪽으로 말씀할 저는 상도 일단은 자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네. 자 강남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드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잠실까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비용이면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7호선을 중심으로 딱 들어가면은 여기가 사당동 쪽이고요. 네네. 자 그리고 좀 벗어나서 7호선을 사이에도 강남에서 딱 벗어나면 이쪽이 성수동 자양동 쪽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금 들여다 보신다면 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동이거나 네. 아니면 자양동이나 성수동 이쪽을 겨냥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항상 집값에 고공행진 항상 제일 먼저 오르고 제일 많이 오르는 것은 강남 그리고 이 한강변입니다. 자 이쪽 변두리에서 이쪽에서 살고는 싶은데 조금은 금액이 부족하다 싶으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데가 곳이 통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살면서 집값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권해드렸으니까요. 네네. 꼭 직접 한번 이쪽을 가보시고 그러고 나서 네. 좀 그래도 선택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꼭 사무실 오셔서요. 세미나 신청하시고 네. 1대1 신청을 하세요. 제가 아예 찝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조만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연락 잘 주셨네요. 자, 지금쯤이면 한 번 정도 좀 이동을 해서 옮겨서 투자해볼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강남 가까운 곳으로 한 번쯤 이동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금천구청 앞에 있는 네. 지금 아직 분양이 안 된 롯데캐슬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분양권을 구매할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려고. 네, 지금 독산동에 전화드렸습니다. 2개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독산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분양권을 지금 좀 구매를 할지 아니면 독산동의 현대 아파트를 구매를 할지 네. 과연 어떤 것이 실거주 목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선택일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해서 지금 신혼부부예요. 그런 것 같아서요.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지금 사시는 쪽이 이쪽이신가요? 지금은 가산동 쪽에 살고 직장이 가산이에요. 가산. 아, 그러시군요. 자, 일단은 이 독산동이라는 위치가 네. 요렇게 이제 가산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배치돼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아마 직주 근접한 가까운 곳을 하다 보니까 이쪽 독산동에 지금 롯데캐슬이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있고 또 이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조금 좀 올라 있는 상태인데 엄청 올라 있어요. 예, 많이. 지금 약간 부담을 좀 더 해고라도 요걸 사는 게 낫느냐 네. 아니면은 이쪽 그 독산동이나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사는 게 일반 아파트를 살까 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둘 중에 일단 부담이 돼도 롯데캐슬을 사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이쪽에서는. 자, 왜냐하면 롯데캐슬이 지금 이제 상당히 대단지로 이렇게 1, 2, 3차가 이제 조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 자체가요. 네. 이 금천구라는 곳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주거 환경으로 바꾸려는 움직임, 노력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쪽 지역이. 네. 근데 원래 지금 이제 네. 금천구라고 한다면은 그냥 서울 25개 구 중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많이 인식이 좀- 저평가돼 낙후돼 있는 걸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금천구청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잖아요. 네. 우리도 조금 더 레벨업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금천구청을 끼고 있는 금천구청역 앞을 꾸준히 개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구에서 밀어주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라면 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시세보다도 그야말로 입주 단계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하시는 거는 저는 대환영이 찬성이거든요. 아, 이미 많이 올라 있는데도 이미 거의 피가 1억. 자, 그러면 이제 시세 분석을 해보죠. 지금 얼마 정도죠? 몇 평에? 지금 25평에 지금 피가 1억이고요. 자, 일단 B까지 다 합쳐서 얼마 정도죠? 한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예요. 네. 지금 여기가 1, 2, 3차가 있고 1차는 입주를 했잖아요. 네,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2차가 있어요. 네. 지금 2차하고 3차 중에서 어느 거를 사실은 둘 다 분양권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2차는 이제 두 동밖에 이제 300세대 정도 되고요. 네, 3차가 세대수가 훨씬 많긴 해요. 훨씬 많고 가격은 네. 비슷한가요? 가격은 지금 2차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2차가 네. 그러면 2차를 저는 매입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왜냐하면 오히려. 물론 이제 자체 단지 1차든 2차든 3차든 나눠서 네. 단지가 크면 좋지만 네. 나중 바깥에서 봤을 때 느끼는 감흥은 1, 2, 3차가 한 단지로 표현이 돼요. 아. 예, 그리고 요 2차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항상 누구든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이들 가까이 다닐 수 있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또 이렇게 금정구청역이라는 지하철도 도보로 가장 가까운 부분이고 네, 하지만 네.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세 개 중에서 가장 지금 낮게 즉 뭐 한 4억대 중후반이면 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여기를 사시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조금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이쪽 독산동이라든지 시흥동이라든지 이쪽을 조금 하실까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쪽은 집값이 안 오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좀 내가 만만하다. 조금 3억대에서 4억, 4억대에서 네, 5억으로 맞아요. 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은 다들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서 5억짜리로 가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집값이 너무 비싼 동네는 차라리 우리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누구든지 이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하지 당장에 좀 헌 아파트고 기존 이 아파트들도 아파트 지구가 아니라 네. 이런 다세대 빌라라든지 이런 다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드문드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아파트들은 안 오른다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시는 이 지금 그 롯데캐슬이 일단은 1순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만약에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네. 조금 이렇게 다른 것도 조금 비교를 하면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이쪽 건너편에 이제 소화동에 있는 휴먼시 아파트 단지들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할 겁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하안동이나 철선동에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서 그나마 새 거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도 그래도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세 번째로 칭한다면 그래도 역시 지하철 노선으로 해서 7호선 라인 쪽에 있는 철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뭐 철산주공 11단지라든지 13단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오래되긴 했어도 네. 일단 단지가 있고 지하철역하고 가깝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도 후보지로 조금 겨냥을 해놓고 가셔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아, 또 7호선 라인으로 조금만 더 가면 천왕역이 있어요. 네. 천왕역 근처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살기도 편한 이런 영역들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순위로 1번, 2번, 3번, 4번이 다 지금 가산 근처에 있는 주거 환경이고요.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새 아파트고 다 좋지만 자녀 교육이라는 부분도 매치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안 좋은 부분에 다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꼼꼼하게 챙겨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주거라는 게 이렇게 많은 대출을 끼고서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부담스러워요. 정부에서도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데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내가 대출을 적정하게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집을 사는 게 맞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금 폭넓게 한 4군데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좀 잘 들여다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이렇게 세대이시니까 그죠? 굉장히 네, 중요한 감사합니다.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택하기가 조금 헷갈린다. 예, 뭔가 좀 분명하게 옆에서 좀 어드바이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꼭 세미나 신청해서 오셔서 좀 확실하게 제가 찝어드리는 것대로 한번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하시던 아파트 중에서는 롯데캐슬 아파트 2차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조금 더 선택지를 넓혀서 몇 개 아파트 더 추천드렸으니까요. 또 발품 팔아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거주와 관련해서도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 도움 주고 계시고요. 자, 늘 방송 시간이나 전화 상담은 조금 아쉽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무료 세미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해 주실까요? 네. 자, 벌써 이제 6월이 됐어요. 이제 그야말로 시간은 굉장히 이제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부동산 시장은 변합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낼 줄 아는 분이 부동산 투자도 잘 하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까 말까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잘 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인 큰 맥락의 세미나 주제는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라는 제목이지만 정확한 테마를 그 세 가지를 두고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예요. 그야말로 타이밍을 잘 읽어내신 분이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잘 읽어내시는 분이 그야말로 좀 큰 영역의 돈을 버실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경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은 선뜻 내 명의로 써도 되는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명의로 해야 될지 또 우리 서로 부부끼리 공동 명의로 해야 될지 배우자 명의로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부동산도 선뜻 취득하는 것도 겁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내는 부분하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부를 해드릴 거니까 정말 뭔가라도 조금 궁금했던 분들은 세미나 오셔서 다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그야말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완벽히 해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로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투자하는 스킬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면 아파트, 또 재개발, 재건축, 또 빌라 다세대라든지 또 이런 기본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동산들을 같은 맥락에서 투자 포인트를 다 같이 해서 겨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면 아파트 다른 영역들을 다 갈라서 이런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또 어떤 다른 부동산은 어떻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효율적인 투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 두 번째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완벽히 해부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 알기라는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을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주 6월 3일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 꼭 체크하셔서 수요일하고 토요일 중에서도 혹시라도 세미나 안 하는 날 괜히 오셨는데 세미나 없다고 낭패하시는 분들을 간혹 이제 뵙게 되면 제가 너무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일정 잘 체크하셔서 신청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전체적인 흐름에서부터 종목별 투자 전략 그리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좀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세미나가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세미나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예약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예약 문의 주시고 참석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윤한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좀 적절한 규제 카드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발빠르게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좀 살펴볼까요? 자,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규제 강화 입장이라는 화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항상 우리가 좀 발빠르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은 후보자이긴 하지만 어떤 그 마인드로 이렇게 정책을 좀 펴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꼽는다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라는 부분 하고요.
또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요. 또 이 재건축 시장이 이주 수요가 있는데 끊임없이 전세금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수요층들이 얼마만큼 올해 또 내년에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전세금 상승 비율에 또 예측하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잡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펴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최초로 지금 국토교통부 여성 그 장관 후보자가 지금 일단 지명이 되긴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주요 부동산 건설 공약 같은 경우가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또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LTV하고 DTI 연장을 반대한다.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공약이 내세워졌는데 일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거와 교통정책이 국민의 삶 껴안는 세심한 정책 돼야 된다. 아마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실질적으로 좀 세심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시 재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조금 이렇게 확대하려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LTV라든지 DTI 규제는 지금 이제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뜻을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출 규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조금 이제 묶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카드를 낸다. 즉 이제 LTV하고 이제 DTI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연장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4대강 문제까지도 거론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국토교통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동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가적으로 갈지 또 정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문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관이 또 될지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규제 카드가 꺼내진다면 이 시장의 이 매수 심리는 조금 얼어붙을 가능성은 정말 좀 크죠. 그래서 좀 발빠르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정책이 좀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전문가와 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또 앞으로의 투자 방향들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드릴까요? 저기 네. 여기는 홍제 한양 아파트인데요. 네. 25평에서 32평으로 갈아타면 어떨까 하고요. 아, 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이 한양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25평형도 실제 자가 거주 중이세요? 25평에서 32평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하고 위치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하고 이거 서울 시내선 이게 제일 싸니까 딴 데 가려면 이 돈 가지고 못 가니까. 네, 현재 25평형에 살고 계시는데 32평형으로 좀 옮겨가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네. 그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전화로만 저랑 통화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자, 지금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양 아파트 25평에 살고 계신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평형을 조금 늘려서 32평으로 갈까 하는데 예. 자, 일단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현재 살고 계신 25평? 25평이 뭐 2억 아니야 3억 6천에서 7천 그렇게 가는데 예. 뭐 6천에는 팔게 되겠더라고요. 3억 6천 정도에 이제 팔고 그리고 32평 지금 가시려는 32평짜리는 얼마죠? 그게 3억 6천에서 아니 32평. 4억 6천에서 4억 6천. 예. 자, 1억 정도가 7천. 비싸네요. 예,
1억 차이예요. 1억 차이죠? 예. 자, 결론은 일단 가셔도 돼요. 일단 32평으로 1억을 더 드리고 가시는 거는 아주 찬성이거든요. 예. 그거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이 한양 예. 아파트는 지금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이만큼 싼 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살아보면서 느끼실 정도로 예.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거든요. 저평가되고 공기가 좋고. 예, 그래서 이 종로 중구 또 이렇게 3호선 지하철 무학지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뭐 강남까지도 사실은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그 저비용으로 그 사실 수 있는 좋은 동네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기도 좋고 뭐 안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훌륭한 입지다 이렇게 보고요. 예. 자, 이 안에서의 뭐 좀 단점이라면 이게 92년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예. 무려 이제 25년 됐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서 봤을 때 그 25평은 이제 복도식이잖아요. 예. 32평은 이제 계단식이고 이제 그런 것만 해더라도 상당히 조금 1억 정도에 대한 그 부담을 더 해고서라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부분이 되고요. 단점이 있다면은 주차가 조금 아마 혼잡해서 그게 좀 단점이라 집값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옆에 그 홍재원 아이파크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쪽도 한 1000세대 되고 이쪽 들어서는 것도 한 대략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 시세가 30평대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 6억 5천까지 가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30평대도 지금은 한 4억 6천 간다고는 하지만 5억 문턱은 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입주를 하면서. 그래서 네. 시세도 오를 것이다예요. 물론 예. 지금 살고 계신 20평대도 똑같은 방향성으로 오르지만 보통 이제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30평대하고 오히려 좀 가까워지는, 즉 20평대와 30평대의 가격 차이가 1억이 아닌 뭐 한 7, 8천이나 정확히는 이제 5천만 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도식 그리고 계단식이라는 차이점이 극명하게 있는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런 아파트 32평으로 가도 괜찮다. 살기에도 괜찮고 가격 상승 비율도 25평하고 같은 비율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이쪽 그 청구 아파트 있죠? 예, 예. 건너편에. 청구 아파트요. 혹시 그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쪽은 한 2천 더 비싸요. 약 2천이 더 비싸요? 예. 자, 왜냐하면 아마 살기에는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한양 아파트가 유리한 건 맞는데 예. 그 한양 아파트 32평이 이제 화장실이 하나일 거예요. 예,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청구 아파트는 화장실이 2개고. 자, 그런 측면에서 36평이더라고요. 네? 36평. 예, 그러니까 여기 36평 단일 평형인데 여기가 한 2천만 원 차이 난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게 예. 화장실이 2개인 그 장점이 또 있다는 부분 또 직접 가셔서 주차 문제가 한양 아파트보다 혹시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비교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근데 뭐 이거 한양 아파트에 아파트가 살고 계시고 재건축은 가능성이 없어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어진 용적률 자체가 200%가 넘기 때문에요. 가능성을 갖고 가시면 안 돼요. 그냥 현재 모습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중층 아파트를 졌는데 그 당시에 지었을 때 용적률이 굉장히 좀 낮게, 중층 아파트라도요, 낮게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200%가 안 되게. 근데 그거는 재건축을 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200%가 넘겨진 상태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의외로 생각하는 것보다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그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재건축의 기대치로는 들여다보실 필요 없고 현재 모습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쪽 그 홍재원 아이파크가
입주를 이제 내년 말쯤 할 건데 그때 힘입어서 오히려 뭐 새 아파트니까 일로 넘어가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보는데 좀 가격이 비싸다 싶다면 한양 아파트로 분명히 더 많이 몰려들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좀 이참에 좀 바꿔 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잘 알아들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그냥 조금 1억이 큰 부담 예, 언제 아니라면 이거 세미나에 갈게요. 알겠습니다. 예. 꼭 세미나에 오셔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그때 한번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내용 주신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347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인창 주공 4단지 아파트 25평형을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기가 언제일까요? 라는 문자 주셨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인창 주공 4단지 아파트 25평형 보유 중입니다. 언제 매도해야 할지 여쭤보셨는데요. 대표님, 이제 좀 답을 좀 주실까요? 자, 인창동에 있는 아파트 4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가 이렇게 주공 4단지니까 이렇게 굳이 초등학교를 이제 끼고 있는 단지네요. 보니까 이제 96년도에 입주를 했고, 10평대에서 이렇게 한 20몇 평대까지 이렇게 1,400세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급하게 파실 이유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 구리가 안고 있는 숙제로 따진다면은 여기처럼 다산 신도시가 무려 32,000세대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가기 때문에 여기 전세금 하락 그리고 집값 하락까지 이어질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구리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또 이 나머지 이게 남양주인데 나머지 쪽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유입이 돼요. 구리에서 가시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택들이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보통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집값이 좀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요. 실예로 아래쪽에 보면은 하남 미사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36,000세대예요. 자, 그러면 36,000세대 때문에 이쪽 강동구, 고덕동, 상일동 또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 가격도 오히려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새 아파트로 입주되는 아파트들은 그 가격이 오히려 약간씩 더 부축해서 올라 있고 이미 노후된 아파트만 해더라도 전세금 상승분에 힘입어서 가격은 조금씩 더 올라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서 입주를 여기는 이제 막 했고 또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들여다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구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가지 자체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아까 구지초등학교 근처라고 했고요. 구리역 경의중앙선하고 이렇게 멀지 않은 상태고 이 구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주거 환경은요. 그야말로 괜찮은 편이에요. 굉장히. 집값 대비해서. 지금 아마 여기 지금 20평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금액도 한 3억이 안 되는 정도? 평당 뭐 한 1,100, 1,2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세 비율도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요. 그 금액 정도로 해서 좀 이렇게 거주하시는 수요층들도 항상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산 신도시가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입주 때부터 한 5년까지는요. 도시 기반 시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이렇게 딱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아이고 불편해. 좀 생각했던 것보단 새 거라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좋을 게 없어. 그냥 구시가지가 오히려 낫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시는 분,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런 거를 본다면은 이렇게 신도시 때문에 이쪽 집값이 좀 떨어져서 좀 매도를 좀 서두를까를 좀 고민하셔서 지금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여기는 오히려 이런 신도시가 들어와도 안전한 금액이